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어려워지면 이제 법인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뭐 단순 폐업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파산이나 법인 파산 신청해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적으로 채권자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청산 산무를 종결해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법인 해산 명령 신청을 해서 법인을 소멸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자산은 회계적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그래서 법원 이런 어떤 폐업, 해산 명령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사적 청산 이런 걸 해서 뭐 채권자들이 다 면제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판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청산 사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존 자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사실상 소멸한다 이건데, 자산이 뭐예요? 자본하고 부채거든요. 부채. 응?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채가 남아 있으면 자산이 있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이고 공 들여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 파산은 뭐 요건이 부채 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이거 뭐 수도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산 비용은 이제 부채 규모에 따라서 예납금, 그 다음에 변호사에 따라서 보수, 수임료, 그 다음에 채권자 숫자에 따른 송달료,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니까 뭐 무시해도 되고. 자, 그런데 법인 파산 절차나 기간은 해당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법원마다도 천차만별이고, 자산이 있으면 자산이 매각돼가지고 그게 배당이 될 때까지 안 끝나요. 네, 저는 4년 정도 넘게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는 금방 끝납니다. 1년 내외로. 네, 그렇게 끝나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법인 파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폐업을 하거나 뭐 어쨌든 법인의 영업 중단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법인 때문에 이제 개인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할 때 통상적으로 10건이라고 치면 7, 8건은 개인 파산도 같이 합니다. 부채가 보통 이제 연대보증 채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파산이나 뭐 회생 이런 게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다른 또 법인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개인 부채를 갚고도 남는 경우, 그런 경우들. 그리고 부양가족 숫자 대비 월 법정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고 나면 남는 가용소득이 큰 경우,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걸로 변제하면 이자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법인 파산을 기업 파산을 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주 묻는 게 동시에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을 봐도 부채 초과 상태고 지급불능 상태면 법인 때문에 발생된 채무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개인 파산 밟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초과소득, 가용소득이 크거나 변제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쓰고도 변제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회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일반 회생을 할 수도 있고 간이 회생을 할 수도 있어요. 복잡해요. 개인 회생은 뭐 일반 사업소득자든지 급여소득자 구별하지 않고 담보채무 15억 이하, 그 다음에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급여소득자인데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회생을 신청해야 되고, 사업소득자인데 부채가 50억 이하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이면서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 뭐 동시에 신청해야 되냐 여쭤보시면은 진짜 질문 진짜 이거 많이 받거든요. 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뭐 파산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개인 상태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이제 유리한 제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 이런 거는 누차 제가 강조했지만, 연대보증은 법인과 관련해가지고, 나도, 대표이사인 나도 같이 100% 책임지겠다라고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이고, 그 다음에 책임경영 이행약정 쓴 거는, 성실경영, 투명경영,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위반하면은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점주주라면, 과점주주는 혼자서 51% 이상 주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다 합쳐가지고 51% 이상 넘어가면 그 전부 다 구성원들이, 주주들이 법인 채무, 법인의 세금하고 그다음 4대 보험료와 관련해가지고 2차 납부 책임을 지는 건 이건 법률상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표이사 형사적 책임이 있는데, 업무상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그 다음에 정부과정 수행상의 준수상 위반해가지고 하는 거, 또 실업급여 가라로 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기죄 그런 것들은 업종별 사업별로 그리고 건건이 그거는 제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또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가지고 임금퇴직금 이런 것들 지급하겠다 개인 돈으로. 원래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임금퇴직금을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이 되니까 개인 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반의사 불도일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공소권 없음,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근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휴업수당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의사 불도일죄가 아니고 그래서 처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대표이사도 개인 회생 파산하면서 내가 이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자산과 부채 내역을 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 선고 받고 나서 보통 접수를 하거든요. 왜냐면 법인 때문에 채무가 개인이 과도하게 부담했기 때문에 법인 파산 자료를 개인 사건에 저는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도 되고, 시간을 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할 때 대표이사도 뭔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개인 관련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듣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든 나름대로의 그게 있거든요. 설문지가. 그래서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할 때 반드시 개인도 뭔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세모죠. 세모.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도 이게 뭐 동시에 해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동시에 해도 되고 이시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